네, 고1 비상 관내분실입니다. 현대소설이면서 단편소설, 과학소설이죠. 과학적 현실 비판적. 배경은 미래 한국사입니다. 전기적 작가 시점이라고 그랬죠. 제한적. 그다음 소재는 마인드 분실. 주제는 세상과 달라진 채 살았던 엄마의 삶에 대한 공감 이해입니다. 특징은 짧고 근도적인 문장을 속도감 느끼게 하고 마인드 업로드과 같은 미래의 과학기술을 근거하여 사건이 전개된다는 거. 엄마가 실종되었다. 그러니까 죽어서 실종된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엄마가 실제 죽은 의미에 일어난 이라는 의미로 평범하지 않는 사건을 알려주는 거죠. 독자 흥미 유발. 생제노드 지민은 엄마가 실종되라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없다. 엄마는 너무 찾기 쉬운 사람이었다. 이 엄마가 생전에 바깥 활동을 활발하지 않았다는 사람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지민은 엄마가 죽기 전 2년 동안 다녔던 장소로 한숨을 모두 꼽을 수 있었다. 그랬던 엄마가 이제 와서 언제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걸까? 그 시점도 위치도 지금은 알 수 없다. 지민이 엄마를 찾아온 날은 엄마가 이 도서관에 기록된 지 벌써 3년이 지난 이후니까. 이 엄마가 도서관에서 실종된 거죠. 삶에서 처음으로 찾은 도서관이었다. 둥근 지붕과 야트막한 부지, 건물로 둘러싸고 있는 꾸며진 정원과 연못, 도서관의 외양에 대한 묘사죠. 이곳을 첨단 기술로 집약철하게 보기보다는 차라리 오래전 동을 가진 관광 명소처럼 보이게 되었다. 건물에 들어서 나오는 사람들은 실제로 책을 진 사람 아무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이곳을 도서관이라 불렀다. 한때 도서관을 불렀던 장소, 주로 도서 대출 반납이 이루어졌던 도서관으로 작품 속에는 구식 도서관을 말하는 거죠. 박물관이 되었고 그럴 가치가 없는 곳들은 대부분 천산화되었다. 지문 도서관은 다른 개념이다. 이곳에 있는 건 책도 논문도 그 비슷한 자료들도 아니다. 이제 도서관 끝에 끝없이 늘어섰던 책장 대신 층층이 쌓인 마인드 접속기가 자라고 있다. 사람들은 추모를 위해 도서관을 찾아온다. 추모 공간은 점점 죽음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장소로 변해왔다. 도시 외곽이 거대한 면적을 차지했던 추모공원에서 또 케빈은 유감을 수납한 봉안당으로 그리고 다시 도서관으로 추모 공간은 변화되는 거죠. 내용을 잠깐 보면은 발단은 엄마가 돌아가셔 처음으로 엄마와 마인드를 만나러 간 지민은 엄마와 마인드가 분실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전개. 지민은 자신을 낳은 후 산후우울증에 시달린 엄마가 자식들에게 집착하며 갈등을 빚었던 지난 날을 떠올리는 거죠. 위기는 엄마와 마인드를 찾던 지민은 엄마가 과거의 책 표지를 만드는 일을 했지만 자신의 출생으로 일을 그만두고 세상에서 고립되어 산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절정은 지민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겪었던 엄마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 비로소 엄마의 불안을 이해하고 엄마의 이름이 적힌 책을 도서관을 가져가 엄마와 마인드를 찾는 거죠. 결말은 마인드에 접속한 지민은 엄마를 이해한다고 말하며 엄마와 화해하는 거죠. 관내분실의 산적 의미는 도서관에 존재하지만 찾을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이 작품에서 의미는 도서관 내에서 마인드가 존재하지만 인덱스가 지워져 마인드에 접속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드나드는 이들 중에 헌화하기 위해 꽃을 가져오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대신 도서관에는 마인드에 건넬 수 있는 데이터를 판다. 꽃이나 음식이 생전에 고인이 좋아했던 물건들을 모방하는 데이터 조각들이다. 도서관의 추모 공간을 변하는 거죠. 도서관의 추모 공을 바뀌고 추모 방식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이 미래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추모 공원은 도시 외곽에 위치해요. 또 봉안당은 케빈의 유골함을 의미하고요. 도서관은 고인의 생전 정보를 바탕으로 마인드를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사후 마인드 업로딩이 보편된 것은 수십 년 전의 일이다. 처음에 사람들은 영혼이 데이터로 이식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육체는 죽어도 정신이 영원히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곧 이식된 데이터는 고유 자아와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는 반론이 쏟아져 나왔다. 자아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이 마인드를 대상으로 수없이 행해졌다. 오랜 논란 끝에 학계에서는 마인드들이 단지 생기는 망자들을 그럴싸하게 재현해낼 뿐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마인드는 영원히 데이터로 의식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고유 자화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지 과거 기억에 근거하여 죽은 사람의 반응을 가상하여 보여줄 뿐이라는 의미다. 그래도 마인드를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하는 이들은 많았다. 아빠는 지금 이곳에 없지만 도서관에 가면 언제든지 아빠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활짝 웃으며 말하는 어린아이가 다큐멘터리에 나왔다. 짧은 광고 영상에서는 한 여자가 사별한 남편과 마인드 접속기를 통해 감동적인 제의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학교에서 마인드를 어떻게 정의하든 마인드 도서관은 삶과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 여전히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상실감은 달랐다. 타인의 죽음을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 이를테면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말해주었을까? 살아있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분명 기뻐해 줄 텐데. 같은 질문의 답을 도관을 찾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사후 마인드 업로딩이 보편화되면 삶과 죽음의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거죠. 그래서 잠깐 내용을 살펴보면요. 영혼이 데이터로 이식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실사례로 제시된 것은 무엇인가? 아빠가 돌아가셨지만 도서관에 가면 언제든지 아빠를 볼 수 있다는 어린아이가 나오는 다큐멘터리. 마인드 도서관은 삶과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는가? 죽음은 여전히 두려운 것이지만 마인드 도서관으로 죽은 사람들과 제외하면서 죽음의 끝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마인드 업로딩, 여기서는 마음 혹은 정신작용을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어 컴퓨터나 인터넷에 전송하는 기술인 거죠. 그래서 3년 전에 죽은 엄마는 이 도서관에 기록됐다. 엄마와 마인드가 이 도서관에 업로딩된 거죠. 엄마와 사망 소식 이후에 지민이는 우편으로 받은 수십자의 마인드 설명에 따르면이겠다. 하지만 지민은 한 번도 도서관을 찾지 않았다. 죽은 엄마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만약 엄마가 이렇게 허탈하게 사라져 버릴 줄 알았다면 늦기 전에 이곳을 찾았을 텐데. 집에 오는 게 도서관 내 분실, 마인드 업로딩 분실, 태그 실종, 온갖 키워드를 넣어가며 검색해 보았지만 도통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가 없었다. 데이터가 지워지냐고 물으니 그것도 아니라고. 도서관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 엄마의 마인드가 관내 분실이 된 상태를 의미한다. 검색이 안 된다는 말뿐이었다. 하지만 그건 애초에 엄마의 기록이나 이름이나 인적 사항 중에 무엇 하나라도 제대로 기억되어 있었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닌가. 사서는 당장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다면 내일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지민은 도서관 측이 초고했다며 좋다는 생각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엄마의 마인드 도서관에서 분실되었음을 찾을 수 없는 거죠. 자초지종을 들은 후 준호 역시 표정이 어두웠다. 지민이 집으로 돌아와 남편은 준호와 대하는 걸 전하는 장면이죠. 준호가 이제 듣고 표정이 어두웠다. 방법이 있겠지. 일단 천천히 알아보자. 걱정을 해 준호의 시선이 지민을 향했다. 한층 중요한 시기인데 임신 초기임을 유산을 조심해야 할 시기인 거죠. 이런 일을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을 준비 내오겠다는 준호 뒤를 지나서 욕실을 향했다. 몸을 대강 씻고 방 안으로 들어서자 유리창한 병원에서 보낸 알림 하나가 떠 있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미래의 모습인 거죠. 임신 초기의 주의사항을 재차 강조하는 안내 메시지였다. 임신 8주는 위험한 시기이다. 자연유산 대부분이 이 무렵에 일어나므로 조심해야 하는 이야기를 지겹게 들었다. 이 시기에는 복용할 수 있는 약도 별로 없는 데다 놀라거나 스트레스 받는 사소한 일도 모두 유산이나 태아 발달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직 인간의 형상은 그냥 제대로 된 신경체계조차 구축하지 못한 세포가 어떤 살아있는 인간보다도 강한 존재감을 지니는 셈이다. 임신 초기인 지민은 남편의 걱정과 병원의 주의 상황을 받는 거죠. 다른 인사들과 달리 지민은 자신의 아이에 대한 설렘이나 기대감을 느끼지 못한다. 자신이 건강한 상황을 받아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한 지민은 엄마와 통제와 집착을 받으며 성장한 지민은 자신이 엄마와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엄마 마인드를 떨린다. 그렇게 지민은 도서관에 갔다가 엄마의 마인드가 분실되는 소식을 듣게 알게 된다. 가족 중 누군가 엄마를 검색해서 인덱스를 고의로 삭제했을 거라는 도서관 말의 사설 말에 지민은 동생인 유미를 만난다. 지민은 엄마가 지민을 출산한 이후 심한 우울증이 됐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죠. 전체적인 요약입니다.
지민과 관계를 돌이키지 없애는 것은 어느 시점이었을까? 지민은 엄마와 집착이 싫었다고 자신을 솔로몬처럼 통제하는 것이 지긋지긋 했다. 엄마와 병이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틀어진 두 사람 관계가 엄마를 더 약하게 만들었는지 무엇이 선행되는지 명확히 알지 않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은하와 지민이 어느 날부터 서로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위기입니다. 팀장은 지민을 불러 업무 분장이 끝났다고 통보했다. 새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지민의 업무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지민이 맡았던 업무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다.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주는 일만 남았다. 팀장은 지민이 곧 출산휴가, 육아제 가질 것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일은 당분간 맡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났다. 아무래도 아이가 생기면 가정이 찡해하잖아. 그런 걸 다 고려했어. 아이 양육은 엄마가 전담하는 걸 팀장의 생각을 보여주는 거죠. 지민 씨가 일 욕심이 많은 건 알지만 그래도 나는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게 아이 정서에 좋다고 생각하거든. 지민 씨도 그렇게 생각하지? 당분간 지민이 맡게 될 업무를 설명해주면서 지민보다 10살은 많은 팀장이 멋스런 듯이 웃었다. 나름의 배려로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지민은 팀장의 말에 토를 달지 않았다. 지민은 임신한 후에 새 업무를 마치 못하게 되는 거죠. 중력 줄거리. 지민은 도서관 직원에게 엄마를 고약을 특정할 수 있는 시체가 있었다면 분신의 엄마의 마인드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을 전해준다. 지민은 집에 엄마의 유품 상자를 찾아보았지만 유의미한 흔적이 남는 물건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고 혼란스러웠다. 결국 지민은 엄마의 흔적을 찾으려고 아빠인 현옥을 만났다. 아빠는 마인드를 등록하는 대신 세상에서 잊히고 싶다는 엄마의 부탁으로 자신의 인덱스를 지웠다는 사실을 밝힌다. 지민은 자신이 엄마에 대해서 너무 많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깨달았다. 아빠에게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말하며 엄마의 유품을 살펴본다. 책가피로 돌아올리자 가려졌던 글씨가 보인다. 표지되지 않은 김은하. 엄마가 과거에 책을 디자인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열흘 만에 처음으로 찾은 은하의 이름이었다. 현욱이 말했다. 너희 엄마가 일하던 곳을 펴낸 책이야. 지금은 이런 종이책을 찾아보기도 어렵지. 종이책이 사라져버린 미래의 모습이죠. 지민이는 물었다. 엄마가 책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너를 낳기 전엔 했었지. 인덱스가 있었다. 엄마가 디자인한 표지에 책이 엄마를 고유하게 특정할 수 인덱스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생각지도 못한 곳에 엄마의 유품을 살펴보다가 엄마 이름이 적힌 책을 찾은 거죠. 지민이 알게 되는 엄마의 과거는 어떤 모습입니까? 엄마는 출판사에 자신 이름을 걸고 책의 표지를 디자인하는 일을 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엄마의 과거를 깊이 생각해본 적 없다. 직장에 다니고 어딘가에 소속되어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만들었으라는 생각도 지민이 알던 엄마는 언제나 집안에서 무기력한 얼굴을 한 모습이었으니까. 하지만 왜 몰랐을까? 그래서 지민이 알던 엄마는 언제나 집안에 무기력한 얼굴을 한 모습이라고 그랬죠. 엄마의 과거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당연한 이었다. 은하에게도 지민을 낳기 전에 삶이 있었을 것이다. 직장을 다니고 어딘가에 소속되어 자신 이름에 쓰인 무언가를 만들었던 삶. 그래서 아이라는 족쇄에 아직 걸리지 않았던 때. 그리고 어쩌보면 엄마의 진짜 삶은 직장에 다니고 어딘가에 소속되어 자신 이름을 만들었던 삶을 말하겠죠. 가졌던 때가 지민의 편이 어두운 것을 보고 현욱이 덧붙였다. 지민을 낳기 전에 엄마의 삶에 대해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출판이라는 건 다 망해가고 있어. 드디어 미디어 회사에 모두 통합되어서 책에 주로 출간하는 것은 사양 산업이 된 지도 한참이었고 지면은 멍하니 엄마의 이름을 쳐다보았다. 버티고 있었던 1년 아니면 2년 더 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의미가 있는 것도 같지도 않았다. 하필 그때 출산휴가를 낸 너희 엄마가 우선순위에 올랐을 뿐이지 그게 내 탓은 아니다. 당시 출판사를 세태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민이 출생이 엄마가 일을 하지 않게 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지민을 위로하는 내용이죠. 그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민이 아니었어도 언젠가 은하 출판사는 그만두어야 했을 것이다. 지민이 어린 시절 기억에도 정치적인 대부분 사라진 오래됐으니까. 하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가
정의태 표지를 만드는 일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버티고 있었다면 어떻게든 붙잡고 있었다면 그녀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지도 모른다. 그냥 운이 나빴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엄마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지. 그렇지만 아니어도 현옥은 변명하듯 말했다. 어차피 아이를 가지면서 일을 잠시 그만두는 건 언제나 있어온 일이었으니까. 모든 상황은 도미노처럼 연쇄 사람을 분석했는 게 출판사를 그만두게 한 엄마의 사정을 알게 된 거죠. 만약 그때 엄마가 선택해야 했던 장소가 집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어떻게든 어딘가에 뭔가를 만들어 오고 있었다면 표준체 아니면 가장 뒤쪽 작은 글씨 그도 아니면 파일을 만든 사람 서명으로 남는 것은 존재감이라도 자신을 고유하게 만드는 그 뭔가 남길 수 있었다면 그러면 그녀는 그 깊은 바닥에서 다시 걸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민이 여기서부터 지민이 엄마가 출산과 육아로 세상과 단절히 살아가지 않았다면 생전의 삶이 행복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신의 엄마가 자신 때문에 행복을 살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구정할 장사 이름이 집이라는 울타리 밖에. 잠깐 보면 어차피 아이를 가지면서 일을 잠시 그만두는 것은 언제나 있어온 일이었으니까 통해할 수 있는 현욱의 성격은 어떤가. 일을 그만두고 힘들어한 아내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는 무심한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네, 하나라도 있으면 붙잡아오던 단 하나의 끈과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더라면 그래도 엄마는 분실되었을까. 지민은 엄마가 계속 일을 하며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면 분실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유품이 있으면 그걸 가져가 너희 엄마에게 중요한 물건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빠 현웅이 돌아서는 순간 훔치됐다. 그의 발걸음이 부자연스럽게 멈춰갔다. 아빠는 그동안 한 번도 엄마를 찾은 적은 없어요. 그럼 저속해 본 것도 아니고 고작해야 유언을 들어준답시고 가서 인덱스를 지워버린 건 다예요. 저렇게 누구를 원망하고 싶은 것도 이제는 알 수 없었다. 지민은 그냥 누군가에게 향해서 화를 내고 싶었다. 그렇게 엄마를 세계에서 고립시키고 완전히 죽지도 못한 채로 어디에로 연결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면서 미안한 적이 없었어. 후회한 적도? 그건 지민이 스스로 향한 질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민은 엄마를 세계에서 고립시킨 것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정적이 걸렸다. 현웅의 표정은 알 수 없었다. 그 뒤통수를 뚫어져라 보고 있으면 그의 생각 알 수 있을까 싶었다. 한참이 지난 현욱의 낮은 목소리가 침을 깨고 들어왔다. 지민아, 넌 마인드에 한 번도 접속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랬지? 현욱의 목소리가 잠시 잠겨 들어왔다. 나는 봤어. 그건 너무 진짜 같았어. 지민은 마른 침을 삼켰다. 죽어서까지 나를 만나게 돼 고통일 거라고 생각했어. 단 한 번이었지. 더는 만날 수가 없었다. 아내를 향한 죄책감 때문에 아내의 인덱스를 지워버렸기 때문인 거죠. 더는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현욱은 틀렸다. 엄마는 여전히 도서관에 어딘가에 있다. 단전일제로 아직 접수되어 있지 못한 채로. 엄마는 더는 만날 수 없는 아빠와 단감을 드러내는 지민인가. 이 아빠는 마인드에 접속하는 엄마와 유언에 따라 인덱스를 지운 거죠. 엄마를 찾아야겠다. 20살 엄마. 세계 한가운데 있었을 엄마. 이야기의 화자이자 주인공이었던 엄마. 인덱스를 가진 엄마. 쏟아진 조명 속에 춤을 추고 선과 선 사이에 존재해. 아내가 산후우증 겪으며 미르게 살다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남편으로서 현욱은 아내의 상황을 헤아리고도 도움을 주려던 문구서 보인다. 따라서 현욱은 사후 마인드라고 할지라도 아내가 그런 자신을 만나면 우울했을 삶을 떠올릴 수 있어 그 자체가 고통이었을 생각했던 거죠. 이 현욱이 죽어서까지 나를 만나게 한 게 고통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민은 엄마가 김연아라는 이름으로 책을 만들었지만 자신의 출생으로 일을 그만둔 세상에 고립되는 걸 알게 된 거죠. 존재하는 이름과 목소리 형상을 가진 엄마. 지민은 엄마를 생각했다. 엄마는 지민을 닮은 얼굴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도 아이를 가지고 두려웠을까. 지민은 엄마와 과거를 상상하면 자신이 처지와 비교하면서 엄마의 모습을 헤아려 보는 거죠. 그렇지만 사랑하겠다고 결심했을까. 그렇게 지민 엄마라는 이름을 얻은 엄마. 원래 이름을 잃어버린 엄마. 세계 속에 분실된 엄마.
그러나 한때는 세상에서 잊히기 전에 자신을 표현했던 엄마의 모습, 대주는 모습을 열거하는 거죠. 그러나 한때는 누구보다 선명하고 고유한 힘을 가지고 이 세계에 존재했을 김은아 씨. 지민은 본 적 없는 그녀의 과거를 이제야 상상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을 잃어버리는 엄마는 어떤 의미일까? 김은아의 이름으로 세상에 자신을 성취하지 못하게 되는 엄마를 의미하는 거죠. 그녀를 용서하거나 그녀에게 용서를 구할 생각은 없다. 그러기는 너무 늦었다. 한때 그녀가 누구였건 지민과 함께 맺었던 은하는 지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준 적은 없는 형편없는 엄마였다. 살아있는 동안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다. 지민은 엄마의 삶을 이해하고 엄마를 찾을 결심을 한다. 다급히 도서관에서 도착했을 때 짐을 가득 들고 있는 지민을 직원들이 놀라 얼굴을 봤다. 지민의 얼굴을 알아본 직원이 다가와 짐을 거들었다. 지민은 곧장 관리자를 찾았다. 관리자는 사소와 함께 안내 창구에 와서 물건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지민이 내민 것은 현우 그 집에서 가져온 책들이었다. 네 권의 종이책은 무거웠다. 이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종이책이 도서관에 등장하자 지나갔던 사람들 흘끔 것이다. 책의 표지에서 은하가 가졌을 감각과 취향이 보였다. 시냅스 스캐닝으로 특정한 마인드를 찾아내면 보안카드에 있는 인덱스와 연결되고 화면에 이름이 뜰 것이라는 사설은 설명했다. 이게 한뇌 분실에서 분실된 엄마의 마인드를 찾는 과정이죠. 한 권의 책을 시냅스 스캐닝하는데 5분이 조금 넘는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첫 번째 스캐닝에서 지민은 셀 수 없이 많은 이름이 정리되는 것을 보았다. 엄마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초조했다.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지민이 확신하고 있었다. 차수도 머뭇거리지 않고 다음 책을 스캐닝했다. 화면에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며 그가 점심께 물었다. 혹시 찾는 분이 직접 쓰신 책인가요? 직접 쓴 책이라면 성공 확률이 더 높을 거라는 생각하고 한 지민.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두 번째 책을 스캐닝할 때도 결과는 크게 좁아지지 않았다. 너무 많은 마인드가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점차 줄어드는 것은 분명히 보였다. 아직 지민은 실망하지 않았다. 세 번째 책이 끝나고 네 번째 책의 스캐닝은 모두 지민을 둘러싸 결과를 기다렸다. 정작 있다가 침을 파고드는 기침소리, 초조한 시선들. 나왔다. 네 권의 책을 스캐닝한 결과를 기다린 거야. 나왔어요. 사서가 손을 내밀며 화면에 뜬 이름을 가리키다 수많은 문자 사이에 지민은 엄마 이름을 알아보았다. 김은아.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다 목이 탔다. 마인드 접속기에 카드를 인식하고 접속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서가 긴장된 눈빛을 옆에서 기계를 건네주었다. 지민이 카드를 가져다 대차 파란색 조명이 켜지면서 접근허가 안내가 떴다. 접속기는 단출한 구성이었다. 대뇌 피질에 신호를 보내는 가상현실 구현 헤드셋을 착용하고 기계의 안내에 따라 의자에 앉아 눈을 감는다. 드디어 엄마 이름을 찾아 난리의 접속. 눈을 떴을 지민이 옆에 펼쳐진 장면은 흐릿했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시민에게 반쯤 등을 돌린 채로 장벽 너머에 뭔가를 주시하고 있었다. 지민이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보다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였다. 이가에 팬 주름과 약간은 희끗하게 센 머리가 보였다. 조금씩 주위의 풍경이 선명했다. 이제 지민은 이곳이 어딘지 알 수 있었다. 지민과 엄마는 작은 서재에 있었다.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는 가상 공간이다. 책과 노트 벽을 채운 그림들, 은하가 지민의 엄마가 전에 사랑했던 것들, 자신의 삶을 구성했던 채워진 공간. 지민은 책상 한쪽에 놓여있는 자신의 유민의 사진을 보았다. 공간 속에서 은하는 어느 때보다도 선명해 보였다. 그녀가 살았던 때와 지민은 이따금 엄마가 공기 중에 사라져 버릴 거라고 생각했었다. 문득 떠올린 것은 엄마와 함께 살던 집에는 엄마만의 방이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엄마가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의 삶을 가꾸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은하는 고개를 돌려 공간 속으로 들어온 지민을 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해석할 수 없었다. 너무 사람 많고 너무 사람 같았고 하던 사람들은 말은 틀린 게 아니었다. 지민은 속으로 되뇌었다. 엄마는 죽었다. 여기에 있는 건 엄마가 아니다. 나는 엄마를 용서할 수도 용서를 빌 수도 없다. 모든 것은 끝난 뒤에 덮어져는 사족이다. 엄마는 이미 죽었음을 지민은 마인드로 접수 엄마를 만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화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대로 떠날 수도 없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가 그녀를 용서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었다. 지민은 엄마와 마인드에 접속하여 엄마를 만나는 거죠. 은하의 작은 서재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책과 노트, 그림들, 은하 자신의 삶을 구성했던 걸로 채워진 것입니다. 네, 내용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등장인물 갈등을 통해서 엄마와 지민이 갈등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두 사람의 화해 과정을 통해서 주인공을 이해할 수 있었죠. 건네부에서 등장한 원인과 갈등은 엄마와 지민이 갈등하는 원인은 산후우울증을 앓은 엄마가 지민에게 집착하고 지민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 지민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답답해하는 거죠. 엄마와 지민이 화해하는 과정을 정리해보자 그랬죠. 임신으로 불안함 때문에 엄마가 생각나 도서관을 찾았다가 엄마의 마인드에 분실하게 된 걸 알죠. 분실된 엄마의 마인드를 찾기 위해 엄마 유품을 보면서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던 엄마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마인드에 접속한 지민이 엄마에게 이제 이해를 한다는 말을 전하고 엄마는 손을 내밀어 지민의 손끝을 잡는 거. 이 소설에서 배경으로 도서관 특징을 살펴보고 이 배경인 전개에 미치는 영향인 거죠. 소설 속의 도서관은 고인이 된 누군가 마인드를 데이터에 접속하여 인덱스 목록에 정하는 곳이며 유족들이 마인드 접속기를 활용해 데이터에 기반한 고인을 만나 추모할 수 있는 장소가 된 거죠. 사전 전개에 미치는 영향, 엄마의 마인드가 분신된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이자 엄마의 마인드를 찾는 과정에서 엄마를 이해한 지민이 엄마를 만나 화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보기를 참고하여 작가와 소설자 한 가지 설정 의도를 추측해 봅시다. 그랬죠. 이 소설의 소설자는 사건을 전체적으로 자유롭게 소설하면서 지민이의 관점에서 내면을 드러내고 사건을 전개하고 해석한다. 이를 통해 지민의 생각과 감정을 잘 드러내는 반면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지민이 관찰하는 동을 묘사하거나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야기가 전개된 전체 배경이나 지민의 주변 상황을 자유롭게 전달하는 동시에 독자가 지민의 감정에 몰입하면서 지민의 내면 심리를 깊이 알 수 있기 위한 이런 시점을 활용했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지 약간 제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내용은 한번 읽어보고요. 이 소설의 과학 소설의 특징이 무엇인지 보자. 이 소설에는 마인드 업로드형 과학 기술이 주요 소재로 제시되죠. 그래서 이 과학 기술 중심으로 한 가족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소설의 특징이 이 소설 주제 형성화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친구들은 지민은 엄마가 돌아가셔서 화해하지 못했지만 마인드 업로드형 과학 기술 등이 엄마의 삶을 이해하고 엄마와 화해할 수 있다. 여기에 과학 기술은 삶과 죽음을 넘어 인간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과학기술과 인간의 반응적 관계를 고민한 과학서의 특징이 세상에 단절됐던 엄마와 삶이라는 주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